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세 가지 종목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두 분이 직접 고른 마감이 산다 종목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OX 종목은요. NHN입니다. 최근에 좀 게임주들이 올라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게임 자회사 흡수합병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또 모멘텀을 얻어갈 수 있을까? 좀 예전에 위상을 잃은 NHN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투자 의견은요?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NHN? 네, 정책적으로 일단 웹보드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NHN이 또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웹보드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웹보드 규제를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월 50만 원으로 제한됐었던 웹보드 게임의 베팅액이 현재는 7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회 베팅액도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요 웹보드 게임 업체들한테 조금 수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룹 모태인 게임 사업 역량을 통해서 조금 본업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라는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컨텐츠라든지 기술, 결제, 커머스 4대 핵심 사업을 위주로 꼽아서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82개 연결 법인이 있습니다. 비교적 조금 법인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25년도까지 60개 법인으로 조금 줄여나간다는 정책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자회사가 합병이 됐습니다. NHN 빅풋이고요.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계속 합리적으로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서 게임 산업이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여기에 따라서 합병을 조금 적극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웹보드 부분 이익 성장은 견조하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교적 비게임 분야에 조금 지출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점들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관련해가지고 인력을 계속 충원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페이코 관련한 비용 증가들, 또 마케팅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커머스 관련 비용 증가 등은 조금 체크를 해봤을 때 본격적으로는 한 3, 4분기부터 호실적으로 좀 예상을 해보는 측면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에 대해선 두 분 모두 오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LIG 넥스원입니다. 이제 방산주가 사실 그동안에는 뭔가 경기 방어주 역할 혹은 뭐 남북과 관계가 좀 안 좋을 때마다 올랐던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실체가 생기고 기대감이 붙고 수주라는 것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수출 확대로 인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지 그동안 조금 쉬웠잖아요. LIG 넥스원 투자 의견 볼게요. 오로 일치가 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LIG 넥스원하고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빠질 때마다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좀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오를 좀 드렸지만 일단 발목부터 좀 담그고 모아가는 관점으로 네. 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러우 사태로 인해서 방산주들의 위상 변화와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래서 우상향세를 보여준 그런 기업인데요. 2022년 연간 실적을 좀 고려하면 전년 동기 대비 상당한 실적 상승을 또 보여줄 것이기에 차트를 좀 볼 줄 안다라고 하면 언제든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누리호 2차 발사와 뭐 심각해진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해당 종목 또한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기존 1개월간 겪은 약세가 선반영이 되고 그리고 6월 23일에 기록한 저점을 시장의 바닥 지지와 더불어 함께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부터 외인의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양시장 외인이 적극적인 매매에 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해당 종목은 그래도 외인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는 있어서 연말을 보고 좀 저렴하게 발목부터 조금씩 담아보는 것은 좀 좋은 위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 차례 상반기에 뭐 방산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확 휩쓰고 갔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좀 잠잠한 상황이어서 관련주도 보시면 아마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 많을 것 같아요. 기성화 대표님도 LIG 넥스원 오 의견 주셨는데 네. 그럼 방산 내에서 이게 탑픽인가요? 아니면 또 종목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저도 네.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조금 반동에 성공을 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매크로적인 측면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거 맞고 여기에 따라서 이 군비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서방 국가라든지 미국 쪽에서 계속 추가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국내 방산주들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인플레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시장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대표적으로 방산주는 뭐 B2B 쪽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국가 단위의 수주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쵸.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매력도를 갖고 있겠다라는 점에서 LIG 넥스원 5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게 좀 당겼거든요. 네.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라면은 경기 침체 타격이 좀 크겠지만 그렇죠. 여기는 또 예산이라는 막강한 게 있으니까 또 기업 간의 거래다 보니까 조금 덜 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덜 피해갈 것이다. 맞습니다. 네. 맞죠? 잘 정리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세 번째 현대해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험사 중에서 이제 손보사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현대해상도 오늘 3에서 4% 올라주고 있는데 실적 때문인지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여기도 5가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올까요? 왜 잘 나올까요? 일단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업 전체들은 좀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좀 수혜를 얻을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보험업계의 투심이 좀 모이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손해율을 기반으로 2분기 호실적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오프닝에 사람들의 활동이 좀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려가 조금 있겠지만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물론 강화하지 않겠다고는 답하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국민들의 외부 활동은 서구적으로 좀 변할 것이기에 손해율이 급변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주 중에선 이 종목 또한 LIG 넥스원처럼 좀 발목 정도 좀 담가서 연말까지 끌고 갈 종목을 찾으신다면 이 현대해상을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발목으로 담궈야 될 종목들이 오늘 좀 많네요. 현대해상까지 5 의견 받았습니다. 그럼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마감에 살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9.1%라는 키워드와 그그그 아시겠어요? 전혀 감이 안 오는데요. 이거 그래요? 근데 이거 노래 제목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해요. 그쵸? 네, 근데 맞습니다. 관련된 종목이 없을 텐데. 요즘 놀면 뭐하니에서 여성분들이 맞습니다. 내놓은 지금 멜론 차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 키워드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종목명은요? RBW와 현대차예요. RBW가 거기랑 무슨 상관이 있죠? 김도훈 대표가 작곡한 곡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네. 근데 이게 그거 때문에 매력적인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은 어쨌든 엔터주의 흐름이 좋은 이유는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 소식 때문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인의 좀 매수세가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져와 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런 컴백 소식에 의한 수급, 지금 굉장히 수급이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RBW를 좀 가져와 봤고요. 이제 RBW에 있는 이제 아티스트인 마마무도 하반기 컴백 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그그를 작곡한 이제 김도훈 대표가 이제 RBW의 대표로 있고요. 그때 그 순간 그대로라는 이제 노래가 멜론 5일 연속 1위 하고 있고, 저도 계속 귀에 흥얼거리고 있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종 PR 대비 이제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 좀 저평가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이 뭔가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김도훈 대표의 이러한 저작권, 그리고 음악 지적 재산권 보유로 좀 안정적인 매출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연간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NFT, 또 메타버스 등 사업을 좀 다각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한 수급이나 좋은 모멘텀이 또 있는 부분도 계속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전략을 잡고서 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가는 일단 종가로 드리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 녀석 그랬지 약간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네. 이게 좀 되게 굉장히 줄임말이 좀 어렵네요.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네. 한번 집에 가시면서 들어보세요. 안 들어본 거 어떻게 하셨어요? 티가 나요, 티가 나. RBW였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6,000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왜 소비자 물가랑 함께 현대차를 연관 지으셨는지 전 그게 궁금하네요. 네, 키워드로 이 9.1%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우영우 변호사 극찬을 하면서 A스토리를 한번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주가 흐름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고 맞아요. A스토리가 어제 이제 우영우 변호사 시청률이 9.1%가 나왔습니다. 9.1이요? 네, 9.1%요, 시청률. 맞습니다. 뉴스에서 저도- 기사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네, CPI 지수 어떻게 나왔죠? 9.1%. 네, 그리고 작년도에 현대차 임금 인상률이 9.1입니다. 소름. 소름이 하나도 안 어떻게 끼치는데. 그랬나요? 소름, 잘 소름, 엮어 소름. 네. 되게 의미 있는 숫자라서 네. 제가 키워드로 가지고 왔었고 오. 이제 현대차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보통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에 대한 완성차에 대한 언급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성차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계속 있어요.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그런데 조금 환율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게 되면 자동차 업종이 이제 원달러 환율의 어떤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호실적을 좀 기대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2분기 환율을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260원입니다. 해서 전년 비했을 때 139원 상승한 수치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국내에는 이제 내수 시장보다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업종을 봤을 때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완성체 업체들이 지난해부터 계속 쇼티지 현상을 오래 겪었습니다.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인해서 이 그 백오더 물량들 그 주문 물량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물량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과거에 쌓아 있는 물량들을 빠르게 해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보여지고 심지어 최근 들어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쪽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기차 판매가 계속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점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 그 대리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지급률을 지금 대폭 조금 낮췄습니다. 해서 환율 효과 이상으로 영업이익이 인센티브 감소 측에서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지금 최초로 국내에 전기차 전용 생산 공장을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해서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고 아직 뭐 지역이나 위치까지는 픽스가 안 됐지만 해당 부분 나왔을 때 또 추가적으로 반등이 예측이 됩니다. 해서 뭐 대체적으로 뭐 고환율에 대한 고환율 그리고 미국 내 점유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인센티브를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 늘어난 부분 그리고 전기차 전용 국내 공장 설립 등의 어떤 호재들이 앞으로 완성차 시장 특히나 현대차 주가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보시면 밴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매수가로는 17만 7천 원입니다. 하고 18만 원까지 분할로 조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뭐 지금 상황에서도 매수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보이는 매물대 조금 횡보하는 부분에서 1차적인 목표가 21만 5천 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5만 원입니다. 21년도, 20년도 하반기쯤 들어와서 갭 상승했던 부분들 내어주지 않고 대세적으로 조금 시세 분출이 시작했던 가격대예요. 해서 손절 라인은 15만 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 여겨져서 가격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목표 주가 21만 5천 원, 손절가 1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보니까 어제 ENA 그 채널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TVN보다도 높게 나오고, 네. 네, JTBC보다도 높게 나왔어요. 정말 대단한 열풍인 것 같습니다. 9.1%의 시청률을 또 현대차와 함께 소비자 물가와 함께 엮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볼게요. 오늘 또 옵션 만기이라서 막판에 좀 선물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좀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지수 하락이 좀 커졌는데요. 오늘 장 주요 종목으로 무엇을 매수하고 매도했을까요? 일단 저는 관심 있게 좀 특징적인 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현대차를 추천을 드리면서 키워드를 젊은이의 견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네, 일단은 독일에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유럽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가 지금 외국인 순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발표에 따른 기대감과 국내에만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5년 양산을 좀 시작하는 미국 조지아 공장과 좀 더불어서 현대차의 전기차 핵심 거점 생산 기지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이러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아무래도 실적이 정말 상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들 그리고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더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량 증대에 따른 오버캐파 생산 체제 도입이 나오고 있고 또 중장기 증설 계획은 이미 수주가 확보된 물량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실적 가식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아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기관 쪽의 매매 동향도 보겠습니다. 오늘 주로 매매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매수 LG 엔솔 볼 수가 있고요. 8거래일 연속으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계속 유럽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 견조하고 유럽 전기차 고객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중심의 배터리 출하량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판가 전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투자 심리 악화로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충분히 판가 상승도 해냈고 다시 원자재 가격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 시장들 굉장히 견조하게 영업이익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쪽에서 소형전지 매출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폭스바겐 쪽에서 신차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배터리 출하 기대감 추가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거래일 연속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에도 외국인 금융투자 연기금까지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자가 면역 치료제라든지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 합쳐졌을 때 조금 시너지 효과 실제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도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급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4거래일 연속 기관 매수 흐름 나오고 있고 여기에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이 현재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신작 모멘텀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조금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 보통 이제 신작 게임이 얼마나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조금 결정이 될 수가 있는데 하반기 라인업들 게임 2개 이제 출시 예정된 거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파노 소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HN 말씀드리면서 웹보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긍정적으로 게임 섹터 내에서 작용을 할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 심리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종목 상위로 보시면은 S-OIL이고요. 12거래일 연속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여기에 따라서 원자재도 같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유주에 대한 정제 마진 하락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수요까지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투심을 악화하는 데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서 여기에 따라서 좀 매도가 조금 거세지고 있는 것 같고 대우조선해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하청 업체들의 파업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투자에는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주 대표적으로 엉덩이도 무겁고 사이클 자체가 길기 때문에 투심은 조금 보수적일 수 있겠지만 LNG 선에 대한 수요 그리고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 쪽에 추가 수주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LNG 선에 대한 수요 시장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은 투자 포인트를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낮아진 부분들에서 후판 가격이 낮아진 부분들도 조선해양 쪽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 덴티움이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쪽에 이제 매출이 발표가 됐었는데 현재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매우 낮아진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중국 쪽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중국 쪽은 이제 임플란트 경험 인구가 아직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 고령화에 따라서 인구 감소가 예측이 되는 곳이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이 임플란트 시장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국가다라고 여겨지고 중국 내에서 현재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또 오스만이죠 맞나요? 스트라우만이네요. 죄송합니다. 스트라우만 기업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덴티움의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싹 훑어봤습니다. 오늘 좀 동시효과 구간에 이제 옵션 만기라 그런지 조금 더 변동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코스피가 0.7%까지 빠지다가 0.4% 하락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 장 마감까지 상승을 유지하지 못한 거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물 매도 이런 그 수급 동향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지만요. 일단 그래도 좀 전 덜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어제 CPI 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좀 나왔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실시간으로 그 CPI 발표를 좀 보면서 미선물을 조금 유심히 좀 봤는데 네. 가상화폐 시장도 같이 한번 봤고요. 그랬더니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지만 그럼에도 낙폭이 처음에 과했다가 거기에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회복을 좀 해주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게 악재 해소로 보여지나 그래서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해소가 되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좀 덜 빠진 모습 좀 보여주고 좀 잘 지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게 되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특별한 이슈로 이에 상승한다라기보단 그러한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됐기 때문에 투심이 조금 회복됐다. 그래서 많이 빠지지는 않고 그래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볼게요. 저 시청자분들께서 언급했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312원대에서 움직이면서 환율이 도통 안정세를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구간에서 오늘 특히 종가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생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부 ETF의 리밸런싱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현재 코스피는 0.33%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45%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